이 프로그램은 야구 엠프의 모든 것 왓베이스볼과 트레이닝의 모든 것 프레스포인트 협찬입니다. 다음날 학강초등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야구부 아이가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지킴이 분께도 인사를 하네요. 아침부터 교문 안쪽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환영 인사를 건네는 지킴이 아저씨. 문득 지킴이 분께도 야구부가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웅들이 인사 잘하지요. 조금 더 이제 성적도 내고 그러면 좋은데 또 우리 감독이 워낙 애들 인성 우선이라서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좋은데 어쩌다 한 번씩 결승에서 졌을 때 서운하죠. 이기면 좋은데. 아마도 서운하다는 건 잘 훈육하고 지도하는데 그것이 성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학교를 일찍 나갔었는데 앞에 처음에 지킴이 분인 줄 알았어요. 지킴이 분께서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하는 거를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학교 촬영 갔을 때 지킴이 분이 그렇게 하신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여기도 지킴이 분이 조금 이렇게 일찍 나오시구나. 그런데 그 전에 계신 지킴이 분께서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한 명 한 명한테 신경을 써주진 않았는데 이분은 뭐 한 명 한 명 다 멘트도 다르시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되게 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감독님한테 지킴이 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쭤봤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세요? 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예.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네, 근데 예, 되게 멋져 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감독님께서 아이들을 때리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른다고 하시는데 정말 맞나요? 당연하지요. 우리 최태영 감독은 아이들과 있어서 어떤 힘으로보다는 마음으로 당기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최 감독을 엄청 신뢰하고 믿고 또 우리 최 감독이 뭔가 전지훈련이나 뭐 대회 등등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감독으로서 내가 올바르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희 또 학강초등학교 졸업생들, 프로에 있는 선수들이나 또 재학생,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들어올 신입생들이 그런 이미지를 안 좋게 생각하고 또 졸업생까지도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항상 조심하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수업 중인 오전, 감독님이 기숙사 2층에 있는 트로피룸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우와, 25년 역사 동안 아이들의 땀으로 일궈낸 트로피가 정말 한가득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을 거라 전혀 생각을 못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에는 이제 군산에 사는 야구들. 17년도 우승. 네, 그때 제가 이제 코치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98년 감독 되셨어요? 네, 감독 됐을 때 이제 우승했던 큰 게 우승 트로피. 그 목소리 비쌉니다. 제가 트로피룸에서 많은 트로피를 정말 봤는데 그럴수록 더 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신데도 우승을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한편으로 또 뭐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보통의 우승팀이라면 이제 승리를 해서 달리고 뭐 작전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뭐 타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상대방이 좀 맥을 끊어놓는 야구도 하고 뭐 번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런 좀 복잡다단한 그런 야구들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야구팀도 있고 봤는데 좀 느낀 게 다른 학교랑 틀린 건 아니죠. 다른 거죠. 다른 거고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스타일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진 그런 약간 자율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을 추구를 하신데도 이렇게 우승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학강도 프로 선수 출신들이 되게 많죠. 제가 일부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런 프로 선수들이 뭐 학강을 통해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또 성장하고 뭐 발전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강에서 그렇게 배운다고 해도 프로가 될 사람은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학강의 어떤 그런 최태형 감독님만의 스타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훈육을 해도 프로가 될 선수들은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가장 아끼시는 트로피가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화재 때문에 좀 망가졌어요.
네, 트로피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 일부는 이제 불에 탔다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화재가 한번 일어나서 강당도 다시 새로 짓고 양현종 선수가 전광판도 기증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화마가 휩쓸고 나간 다음에 못 살리는 트로피들은 좀 버리고 남은 게 이 정도라고 하시는데, 가장 아끼시는 트로피 커리어상 최고의 승리를 2007년 왕중왕전 우승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왕중왕전까지는 아니었고 원래 대회 전국 대회를 했었는데, 원래 초등학교는 학교가 많기도 하다 보니까 우승팀이 뭐 한 3개, 뭐 6개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울진에서는 3개 리그로 해서 총 우승팀이 3개가 남았는데, 2007년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승한 팀이 6개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07년 당시 우승한 팀끼리 우리끼리 한번 최강을 가려보자 해서 이제 왕중왕전을 진행을 했고, 그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학교가 학강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 최태형 감독님을 뵀을 때는 전혀 그런 우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승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굳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왕중왕전만큼은 굉장히 본인 커리어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승도 많이 했지만 우승을 하려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혹사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승보다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뭐 트레이닝이나 개인 연습 시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3, 4, 5 야구부로 오고 있습니다. 녀석들 인사성하는 정말 좋네요. 이게 다 야구보다 인성을 먼저 중요시하는 감독님의 독특한 철학이 반영돼서 그런 거라는데요.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죠. 옛날 분이시면 네네. 말로만, 진짜 저도 그렇지만 말로만 인성이라고 그러고 때리는 게 인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인데,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인성을 강조하고 네네. 야구보다는 인성이 먼저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이유가 없어요? 네, 쟤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선배들한테도 맞고 지도자 선생님들한테도 맞고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잘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그때 이 선배, 그때 후배 뭐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선후배 관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만큼은 어떻게 때리지 않고 힘들게 운동하지 않고 재밌게 하고 아이들이 노력할 수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이게 이제 제 뭐 로망이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방을 내려놓고 운동장에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포수들은 서로 공을 주고 받으면서 몸을 풀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운동장을 도는 것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광주의 중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달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달리기를 하지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달리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학강의 경우 비만인 아이들은 따로 달리기를 더 시킨다고 하니, 비만인 아이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한 아이를 원하신다면 필히 학강초 야구부에 입부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투수 실전 피칭 연습합니다. 투수 바란스랑 이제 시합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 투구 실전 투수 연습합니다. 실전하고 같은 연습을 하니까 또 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또 투수가 아닌 다른 포지션을 하다가도 투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좀 연습을 해놓으면 그때 가서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지금 애들을 투수 연습을 해줍니다. 코치님 한 분은 이제 막 입부한 아이와 단둘이 캐치볼을 해주고 있습니다. 폼을 보니 야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아이인 것 같은데요. 처음 자식을 야구부로 보낼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이런 모습은 아주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진아, 근데 야구한 지 얼마나 됐지? 2주에서 3주 정도. 야구 재밌어? 저희 아이는 지금 시작을 한 지 한 달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아이가 야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제 다른 학원이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에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좀 있었는데 아이가 일단 야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이는 좀 잘 먹지 않는 아이였는데 밥도 잘 먹고 일단 잠도 잘 자고 또 기본적인 생활 태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게 너무 큰 변화다, 너무 좋은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재학생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운동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인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저도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이의 생활 태도가 벌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과 감독님 생각과 좀 일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만족스럽게 지금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이렇게 운동을 배울 수 있게끔 해주시니까 운동을 처음 관심이 없게 그냥 시작한 아이들도 재미를 갖고 흥미를 갖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여서 참 그게 좋고요. 5, 6학년 형아들이 너무 잘 챙겨주는 그런 모습에서 아, 그동안 감독님께서 어떤 분위기로 야구부를 운영을 하셨는지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참 좋았고 아이들이 인사하는 모습만 보고도 저는 그게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저렇게 잘하겠구나. 이제 학원이나 학업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아이들이 잘하는 동안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게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잘 성장을 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3명씩 차례대로 순번을 바꿔 투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타자를 두고 이렇게 던져도 보는데요. 잘못 던져도 코치님들이나 감독님이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혼을 내지 않는 게 학강의 특징입니다. 못한다고 혼내기보다는 하나하나 딱 포인트를 짚어서 코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진우야! 형! 진우! 하원이는 원래 내야수인데 코치님의 코칭을 받고 나니 투수로 뛰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얼른 와. 네 개. 거기! 옆에! 이렇게 아이들이 야구하는 걸 보다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과연 이 아이들은 야구를 잘해서 야구부를 들어온 걸까요? 뭐 우리 아들이 특별하게 뭐 운동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하는 또 그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야구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저도 근린공원에서 이렇게 아들하고 이제 캐치볼 하면서 또 같이 놀아주면서 우연찮게 여기 학강초등학교 그 고학년들 그 학생들한테 이제 스카웃을 제의받아서 그 온 것이 바로 어찌 보면은 우리 아들이 야구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겸이가 지금 이렇게 이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자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단체 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또래 문화를 또 익힐 수 있었고요. 팀원과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협동심이라든가 또 야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인내력
이런 것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이 야구부라는 그 단체 속에서 어찌 보면은 절제할 수 있는 또 같이 이렇게 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독님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유하신 분이거든요. 크게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그치진 않고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투수 연습이 끝나고 타격 연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시간 내 연습을 마칠 수 있거든요. 타격 역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3인 1조로 진행을 하고 기계물과 라이브 배팅을 혼용하여 여러 구종을 다 겪으면서 치게끔 하고 있습니다. 타격의 정답은 없기에 어떻게 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최대한 아이가 편하게 칠 수 있게끔 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부모님들께서는 야, 이거는 자율도 좋지만 너무 아이들한테 맡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율적으로 아무리 창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약간 좀 놔버리는 야구를 하면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약간 군대식 문화 이런 게 좀 네, 있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가서는 더 잘해야 되고 더 처지지 않고 더 이렇게 우뚝 서야 되고 남들보다 이제 포지션도 차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막 잡아버리고 하면 아이들이 경직되고 자기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을 하면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잘하지만 실수도 많이 합니다. 뭐 운동할 때 실수야 할 수 있는 건데 밖에 나가서 뭐 실수를 한다던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그런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주입식이죠. 주입식 교육을, 인성 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비만조는 또 이렇게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있네요. 아이고 강희야, 숨 넘어가겠다. 강희 힘들어? 중간에서 몇 바퀴 뛰었어 강희야? 말박다 말씀하세요. 베이스 넣어라. 그리고 도구 챙겨야지. 강민이는 몇 바퀴 뛰었어? 저 이제 3바퀴 뛰었어. 쓸만해? 예. 이러시면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움직여. 재영이는 몇 바퀴 뛰었어? 5바퀴 정도 뛴 거. 5바퀴 더 뛰어야 돼. 아주 팔팔한데? 예? 아주 팔팔한데 버틸 수 있겠는데? 띵뛰기로 할까? 달리기로 할까? 띵뛰기로 하겠습니다. 띵뛰기 그러면 1000개. 예. 시작.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 하는데 우리 학강 비만조 아이들은 인류가 많네요. 띵뛰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리기 꼴찌를 한 3위는 또 전력 질주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파이팅 한번. 파이팅. 크게. 파이팅. 안 돼. 그 정도 갖고. 괜찮아. 여기 다. 목소리 화이팅 제일 큰 사람 5번 앞에. 빨리 하고 더 치고. 다시. 아이고 녀석들 진지하게 이렇게 하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왔으니 모두 잘하고 고생했다. 이제 트레이닝 해야지. 이렇게 지도를 하시고 부모님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조금 이렇게 혼낼 때는 팍 혼내고 좀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고 군대식에, 특히 야구는 아직도 좀 군대식 문화가 있죠. 뭐뭐 단학가 이렇게 끝나는 학교도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이게 좀 운동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직도 좀 계시는 편이죠.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반대로 아이가 조금 뭐 섬세하거나 약간 좀 이렇게 말로 타이르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약간 교육 철학관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잘 맞는 학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여기 학교가 좋으니까 무조건 오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독님의 어떤 그런 성향과 아이의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를 학교 야구부에 보낼 때는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야구부가 잘한다더라, 뭐 우승을 몇 번 했다더라, 명문이라더라, 그쪽에 보내야 애가 좀 성장하지 않겠냐, 주변의 그런 어떤 추천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 단순히 그걸로 보내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의 성향과 그 감독님의 성향이 맞지 않으면 정말 비극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하고 옆에서 누가 좀 잡아주길 바라는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 감독님들 중에 이제 성향이 약간 좀 군대 스타일에 이렇게 막 옆에서 막 혼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봐주시고 이런 감독님한테 보내는 게 그 아이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좀 마음이 여리고 섬세해서 말 한마디에도 좀 상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옆에서 지켜보면 아이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좀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아이라고 한다면, 학강초등학교처럼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스스로 판단 결정을 내리고 뭔가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학교, 그런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로서의 어떤 궁합이 맞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한테는 좀 되게 추천을 하고 싶은 학교예요. 정말 제가 돌아다니면서 진짜 이런 학교가 있나? 거의 없지 싶은데요. 촬영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귀를 이렇게 쫑긋 내세웠던 게 뭐였냐면, 소리 언제 지르시지? 이런 거였는데, 훈련할 때 단 한 번도 소리를 안 지르신 것 같아요. 오히려 한 번 아이를 혼낸 적이 있었는데, 훈련을 못해서 혼낸 게 아니고 인사 안 한다고, 어른한테 인사 안 한다고 인성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그거 혼낸 건 봤는데, 야구 못한다고 혼내신 거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훈련 트레이닝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트레이닝 하기 전에 또 한번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스트레칭이 끝나고 즉석에서 왕복 인터벌 달리기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와, 이 녀석들 워낙 자율적인 분위기라 설렁설렁할 줄 알았는데 잘 달리고 못 달리고를 떠나서 눈에 도끼를 품고 달리네요. 꼭 혼내고 다그치지 않아도 훈련의 질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때 들었습니다. (6학년) 형들을 제치고 (5학년) 도윤이가 결승에 오르네요. 와, 도윤이 대단하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우연찮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도현이가 좀 운동 같은 걸 좀 좋아하긴 했었는데, 공원에 한 바퀴 이렇게 돌다가 우연찮게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잔 먹으려고 이렇게 앉았었는데, 옆에서 어떤 부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뭐 운동하냐고. 혹시 너 축구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도현이는 야구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마침 그때 학강초 감독님이나 부모님들 계셔서 거기서 이제
알게 됐고 그걸 계기로 한번 이렇게 학교 와서 도현이 한번 봐봤으면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네. 아이가 뭐 변화가 느껴졌었나요? 변화 느껴졌죠. 몸도 마음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강해지고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도현이가 좀 의외로 그 운동 같은 거 열정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야구를 막상 해보니까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꾸준히 가는 것 같고 너무 집중했던 탓일까요? 결승전에 제일 먼저 안착한 도윤이가 과호흡이 오는 바람에 결국 결승전을 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자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결국 우승은 6학년 겸이가 가져가게 되네요. 공을 아직 좀 괜찮니? 네. 아까 왜 운 거야? 아까 전에 좀 마지막에 못 뛴 게 억울해가지고 울게 됐어요. 그래, 승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한 거야. 우리 무리하지 말자. 네. 본격적인 트레이닝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괜찮은 도구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서로 바꿔가면서 훈련하는 순환식 훈련인데요. 아, 배틀로펠 여기서 보게 되네요. 정혁이는 오른손을 다쳐서 공을 던질 수 없지만 이렇게 돈매트를 이용해 돌발 타구에 대한 수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훈련하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본인이 손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너도 대단하다. 정혁아, 아까 보니까 오른손 됐었던데 예, 수비 연습 힘들지 않았어? 그 오른팔을 다쳐가지고 공을 못 던지는데 왼쪽은 안 다쳐서 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수비 연습 해야 돼? 예,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노력하고 보니까 잘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구가 좋아? 예, 많이 좋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야구 좋아했었어? 들어오기 전에 야구 좋아했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더 재밌어졌습니다. 엉덩이 올라간다. 엉덩이 올라가. 힘들어서 엉덩이 올라간다, 영은이. 영은이, 엉덩이 이렇게 올라간다. 자유에 가까운 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대충대충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독님께 혼나겠다는 생각 없이 혼자서 많이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도구들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죠. 되게 많고 아이들도 서로 재밌게 하고 이제 서킷 트레이닝처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트레이닝들을 하는 이유가 처음엔 되게 궁금했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되게 보기 힘들거든요. 이런 트레이닝들은 보통 이제 겨울에 하든가 아니면은 본인들이 그냥 남는 시간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 훈련만 해도 되게 부족한 시간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번갈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트레이닝에 좀 할애하신 이유가 있나? 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예전하고 틀리게 예전에는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든지 끝까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 시스템이었으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알아야 되니까 운동 시간을 좀 줄이고 본인이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주는 게 지금 현실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좀 적지만 본인 또 생각할 시간도 많고 여유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본인이 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지금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어서 트레이닝 용품을 지금은 많이 갖다 놓고 그 개인적으로 트레이닝 용품을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뒤에는 배트로 샌드백을 원없이 때리고 있고 앞에는 유명한 레슨장에서 단골로 쓰이는 바이퍼의 프레스포인트 피에스트 프로 밴드,
그리고 퍼펙트 스윙까지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어느 정도 도구를 갖춰놓고 윽박 지르지 않고 스스로 써보면서 원리를 터득하게끔 유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밴드 이거 많이 도움이 됐어? 네, 도움됩니다. 골반 쓸 때랑 배트 회전할 때 잘 돌아가고 배트 칠 때 좀 타고도 멀리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감독님 투수지만 스윙을 레벨 스윙을 옛날부터 좋아하셨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너희는 무조건 레벨 스윙이라 이렇게 강요하시지도 않아요. 네, 아이들이 다 해보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회장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상대방 초등학교하고 시합을 하는데 투수가 이제 몰리는 지경에 왔거든요. 그래서 주자가 그때 만루였나 뭐 2, 3루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감독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아, 이 교체라는 수순이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체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체가 아니고 아이한테 물어봤다고. 지금 여기서 네가 내려오면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네가 한번 이 위기를 한번 극복을 해보겠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약간 조금 놀랐습니다. 아, 이게 무작정 자율로 본다기보다는 다 지켜보시면서 좀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행동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느꼈습니다. 좀 색다르죠. 보통 제가 초등학교 많이 돌아다니지만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그리고 트레이닝까지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맡기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 전반적인 제가 한 3번인가 4번 정도 내려왔고 답사까지 하면 총 10번 정도 왔다 갔던 것 같은데, 그거를 들으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영상을 만들게 되면 어쨌든 제 자신한테 좀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제 스스로 봐도 좀 떳떳하다고 생각을 해야 보시는 분들도 어떤 진정성이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라는 건 정면에서 볼 때와 측면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다 모습이 다르듯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내려갔을 때 아, 이 영상 이거 말아먹은 거 아니냐 이거 아니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하신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약간 그 감독님이 의도하신 바가 뭔지는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야구부에 왔을 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동부인지 그런 의구심을 좀 들었어요. 아이들이 어찌 보면은 이 코치 감독님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직되지 않았습니다. 애들 분위기가요.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친근하면서도 좀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야구부가 맞는지 운동부가 맞는지, 저도 이제 운동부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경직된 그런 분위기하고, 또 애들이 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 감독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주지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운동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자유분방하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아직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나가버리면 아이들에게 거에 따른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어찌 보면은 좀 즐기는 야구,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분위기 보고 아, 괜찮겠다. 개미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수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 속에서 혼자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니까 제가 너무 좀 뭐랄까 우리 아들이 만약에 더 강한 데였으면 이곳이 아까 그 군대 문화처럼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한 데였으면 우리 아들이 적응을 못했을 건데, 이런 즐기는 야구, 또 이 자유분방한 그런 곳에서 야구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 훨씬 더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좀 이곳에 맡기는 거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것은요.
아이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아까부터 웬 남자분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저 야구부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입니다. 아, 야구.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러 오면 선수들이 야구에 열정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힐링이 되고 힘이 납니다. 야구부장이시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느라 많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물론 힘들지만 애들이 훈련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저도 보람이 있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구부장님이 보시는 감독님은 어떠세요? 오랫동안 훌륭한 선수들을 양성하고 계시는데 저도 교육자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고 노하우가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겸비한 선수들을 많이 양성을 하셔서 또 인생 선배로서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영상을 다 만들어야 됐지만 못 만들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추구했던,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은 완전 반대 스타일이셔서 보통의 학교에서 야구부다라고 하면 아이들을 뭐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약간 질책도 하고 이렇게 막 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스파르타식으로 군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 보아오다가 너무 자율도 이런 자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연습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연습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식 타임이나 다른 것도 따로 없고 해 지기 전에 라이트 키기 전에 딱 훈련을 끝내고 비단 학강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광주에서 하는 모든 학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시간도 적은데 자율적으로 야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든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감독님을 보는 시선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극명하게 많이 갈린 것 같아요. 감독님을 뭐 싫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하지 않았냐, 뭐 20 몇 년 가까이 감독 생활하고 튀는 행동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튄다는 얘기가 아마도 그런 훈련이라든가 이런 좀 독특한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야구부장님이라든가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님이라든가 주변에 학과를 겪으신 분들은 감독님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굉장히 존경에 가까운 그런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작년 12월 말에 납품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전국을 돈 적이 있는데 중간에 원래는 이제 광주로 안 들리고 다른 지역을 가야 되는데 감독님 생각이 나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끝나기 1시간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갑자기 오시라고. 예, 그래서 이제 광주로 핸들을 틀었죠. 광주로 갔더니 신원민 선수라고 그 동성고 나와서 SSG에 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아버님께서 하시는 껍데기집으로 가게 됐어요. 사실 뭐 신원민 선수의 아버지가 한다 이런 건 전혀 몰랐고 그냥 거기 껍데기집 오라고 해서 갔는데 떡하니 신원민 선수 이렇게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원민 선수 닮은 사람이 서빙하고 있길래 봤더니 신원민 선수더라고요. 그 비시즌이 되고 이제 아버지 도와드린다고 와서 그렇게 서빙하고 하는데 거기에 전 회장님, 전전 회장님, 전전전전 회장님 이렇게 회장님만 3분인가 4분 정도. 네, 쉽지 않죠. 졸업을 하고 이미 지나가면 사실상 뭐 남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 회장님들이 또 감독님께서 저 온다고 소집을 하셔서 또 회장님들도 또 와가지고 또 즐겁게 얘기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야구를 하는지 뭐 이런 얘기 되게 담소를 많이 나눴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최태형 감독님의 인격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덕을 잃으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전에 있던 학교를 그게 생각이 되게 힘들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명문학교 내지는 뭔가 이 학교에 뭔가 아이들이 되게 굉장히 즐거워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통점이 뭐냐면 학교를 굉장히 그리워한다는 것 같아요. 졸업한 아이들이 그리워서 학교에 오고 또 아이들과 또 재밌게 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지 않나. 근데 여기는 회장님들끼리 또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색달랐었고 이 감독님을 보는 시선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새로운 약간 좀 그런 경험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시간에 이렇게 운동을 하나 꼭 야구가 안 됐더라도 운동을 하나 제대로 아이들이 배워놓으면 그 배움 속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이라든지 힘든 거를 견뎌내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좀 느끼는 시간이 중고등학교에서는 사실 힘드니까 초등학교 시간에 그런 시간을 아이한테 기회를 주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뵌지가 좀 됐지만은 우선 합강초 자체가 분위기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만족합니다, 정말로. 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좀 즐거운 모습 보이고, 저도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도현이처럼 이렇게 운동 한번 해봤으면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도현이도 이제 요구를 해서 같이 뭐 캐치볼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도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해 주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영상들이나 이렇게 편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이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를 예, 후회는 안 합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곳이요. 또 감독님 이 교육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마음에 들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어찌 보면은 감독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또 스스로 또 생각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주시니까 그것도 좋고요. 괜찮습니다. 그것은요. 코치 라운드에서 새로 발간된 가르치지 않아야 크게 잘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치바 롯데 마린스 감독이자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우승을 이끌었던 일본 대표팀의 투수 코치로 제목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그 책에 기억나는 목차들만 이렇게 열거를 해봤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접하신 최태형 감독님과 이 책의 내용과 어떤 접점이 느껴지시나요?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코칭이 아니다. 가르치기만 하면 선수는 지시를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된다.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없다. 코치가 다양한 지식을 쌓아나가는 이유는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힌트를 주기 위해서다. 팀워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무척 많다. 선수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을 지우고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요구한다. 최고의 팀워크는 선수의 개성으로부터 나온다. 선수 각자가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팀워크다. 이걸 최태형 감독님은 폭언과 구타가 당연하고 난무했던 20년 전부터 주변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본인의 믿음으로 조금씩 실천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1년 가까이 최태형 감독님의 주변과 조사하면서 알아보면서 오히려 더 감독님에 대한 존경심만 깊어졌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훈련을 끝내고 귀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치님과 감독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또는 혼자서 집까지 걸어갑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무사히 훈련을 마쳤네요. 이게 일부가 올리고 지금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죠. 뭐 그랬던 거는 제가 뭐 게을러서라던가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부를 올리고서도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뭐 최태형 감독님 실제로는 뭐 블라블라 하던데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서 그냥 영상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최태형 감독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서야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시도대항 촬영을 했었는데 감독님의 예전 모습은 어떠셨는지 정말 최근에만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광주 대표팀 중 학강초 졸업생을 찾아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학강초등학교 58회 졸업생 전세민입니다. 작년까지 고양이너스 독립구단에서 뛰고 지금은 이제 화순중학교에서 지도자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저희 때도 약간 형 같은 감독님이셔가지고 막 혼내거나 애들한테 막 뭐라고 막 강압적으로 막 그런 야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정해놓지 않고 약간 자율적으로 이제 선수가 어떤 포지션에서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독님이 막 포지션도 자주 이렇게 바꿔주시고 투수든 투수 뭐 야수면 야수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로 감독님이 항상 지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학교가 좋고 운동장도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중에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시설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운동 시설도 괜찮고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좀 자유롭고 감독님도 좋으셔서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변하신 게 없었어요. 변한 건 주변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에야 이런 코칭이 빛을 발할 때가 되었지만 25년 전에는 평가가 과연 어땠었을까요? 더군다나 야구 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광주에서 말이죠. 최태형 감독님이 뭐 그런 스타일이 무조건 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최태형 감독님의 스타일이 맞는 아이야 맞는다면 정말 그보다 바랄 게 없겠죠. 개인적으로도 이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최태형 감독이 겪으면서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을 거듭을 하면서 좀 길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일을 크게 벌린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좀 후회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뭐 여기는 어떻고 이러니까 하세요 막 그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겪으면서 다른 학교도 겪고 또 저 일부를 보셨던 뭐 그런 다른 학부모님들, 감독님들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얘기 또 안 좋은 얘기도 들었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낼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태형 감독님의 스타일의 교육관을 굉장히 지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때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아이들한테 자율로 맡기고 이런 개념보다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감독 그만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제가 한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25년 정도? 24년, 25년 정도 감독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감독 생활 하신 분보다 불과 몇 년 감독했는데 더 꼰대이신 감독님도 봤어요.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접근하고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광주가 굉장히 저는 폐쇄적인 동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그런 데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최태형 감독님이 몇 년 정도나 감독을 하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최태형 감독님이 하시는 동안 지금 가지고 계신 교육관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순히 야구를 한다기보다 감독님의 얘기를 나중에서야 좀 약간 느낀 게 뭐냐면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프로가 한 명이 나오면 그건 거의 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명 나오면 서울대 들어가면 더 힘든 게 프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알고 계시는 거죠. 프로가 되는 한 명도 중요하지만 프로가 되지 못한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라고 한다면 뭐 제각기 다 다른 방법으로 부산을 가겠죠. 누구는 KTX를 타고 내려갈 거고 누구는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갈 거고 뭐 누구는 제일 빠른 차를 섭외를 해서 고속도로를 해서 갈 거고 그렇게 되죠. 근데 문제가 부산에 딱 도착이 돼서 프로가 됐다고 치는데 이제 부산에 살아야 돼요. 프로가 되려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실제로 2군 선수들이 금방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지속성의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삼성 라이온즈의 5라운드 선택도 들어보시죠. 삼성 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동원대 투수 김성경. 네, 축하합니다. 성원대 김성경 선수 5라운드 삼성의 네.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로 이제 졸업을 하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부상이 좀 있어서 야구를 그만두게 됐어요. 학교도 자주 찾아오고 해가지고 권유를 했죠. 제가 야구를 계속 하면 어떠겠냐 하니까 이제 몸 만들고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대학교 가서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명도 받고 이제 프로 가서 잘해야 되겠지만 참 기특하고 제자로서 어제도 또 통화했고 전화 왔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그 다짐도 하고 프로 가서도 너무 기특합니다. LG 트윈스. LG 트윈스 지명하겠습니다. 광주 7 폭수 배강.
축하합니다. 자, LG 트윈스가 7라운드에 포수를 지명했습니다. 배강수 선수 축하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론도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태원 감독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 사고 능력을 초등학교 때 키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런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저도 두 아이 아빠로서 어려서 운동했을 때 많이 맞았던 세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맞았지만 제 자식들은 절대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지 않는 건 폭력과 폭언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제 시선에서 본 학강초등학교 야구부는 당장 아이들이 프로가 될 수 있다는 확실치 않은 약속보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바르게 자랄 수 있게 신경 쓰는 야구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행복했으면, 아니 행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부모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야구는 재밌는 운동입니다. 야구는 제 인생입니다. 야구는 제 꿈입니다. 야구는 신나는 운동입니다. 야구는 행복입니다. 야구 인생 끝까지 살아보겠습니다. 야구는 저의 일상입니다. 야구는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야구는 제 보물 1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나 우리 아이는 우리 최태원 감독님과 학강초등학교에 딱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6학년 김도윤입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메이저리거 선수입니다. 저의 롤모델은 류현진 선수입니다. 저의 꿈은 메이저리거에 가서 부모님께 꼭 효도해드린 거입니다. 올해 6학년들을 똘똘 뭉쳐 우승하고 중학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학강초 화이팅! 전 6학년 박준입니다. 저의 롤모델은 양의지 선수이고 저의 꿈은 메이저리거입니다. 야구 열심히 해서 중학교 좋은 데 가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학년 박기입니다. 제 꿈은 프로야구 선수이고 롤모델은 이유리입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상초등학교 팀! 안녕하십니까. 저는 6학년 김정혁입니다. 제 꿈은 프로야구 선수이고 제 롤모델 선수는 오승환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박하초등학교 화이팅! 지금까지 6학년 김시현입니다. 꼭 고우석 같은 선수가 돼서 열심히 해서 프로 가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예! 저는 6학년 김재현입니다. 저희 장래 희망은 프로 야구 선수입니다. 저희 롤 모델은 이창민 선수입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깡초 화이팅! 저는 6학년 전영원입니다. 저의 꿈은 야구 선수이고 저의 수비 위치는 2루수입니다. 저의 롤 모델은 김선빈입니다. 꼭 나중에 훌륭한 야구 선수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학강초등학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5학년 최관입니다. 저의 꿈은 프로야구 선수이고 저는 꼭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강초 화이팅! 저는 5학년 차은우찬입니다. 제 장래 희망은 프로야구 선수이고 제 포지션은 좌익수입니다. 이번 8달 대회꼭 우승하겠습니다. 학강초 화이팅!
열심히 노력해서 꼭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깡초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5학년 김진우입니다. 저의 포지션은 선노수입니다. 저는 노력하고 발전하는 선수가 되어 깡초등학교를 빛내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가 돼서 부모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깡초등학교 화이팅! 저는 5학년 황별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포지션은 유격수입니다. 저희 꿈은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저의 롤모델은 알투베 선수입니다. 저는 꼭 팀을 이끌어가며 우승을 할 수 있게 도움주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깡초 야구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5학년 최민재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포지션은 투수랑 외야수입니다. 저의 롤모델은 임창용 선수입니다. 꼭 메이저리그 선수가 돼서 부모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깡초 화이팅! 저는 5학년 김경찬입니다. 저의 포지션은 이루수이고 저의 롤모델은 김지찬 선수입니다. 제가 야구를 항상 열심히 해 좋은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독님,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강초등학교 화이팅! 저는 5학년 이권율입니다. 저의 꿈은 프로야구 선수이며 저의 롤모델은 김호령 선수입니다. 꼭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깡초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5학년 김서희입니다. 저의 포지션은 투수와 외야수이고 저의 롤모델은 양희종 선수입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깡초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깡초 학년 오주입니다. 제 롤모델은 양희종 선수이고 꼭 8월달 내에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프로에 가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감독님, 코치님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깡초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5학년 이시입니다. 저희 롤모델은 김하성 선수이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메이저리그 선수가 꼭 되겠습니다. 항상 부모님, 코치님, 감독님 지금까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깡초 화이팅! 저는 5학년 이준상이고 저의 포지션은 내야수고 저의 롤모델은 박병호 선수입니다. 저가 꼭 잘해가지고 부모님이 효도해 드리겠습니다. 깡초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4학년 강현진입니다. 저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 지금까지 보살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강초 5학년 유혜입니다. 제 포지션은 투수이고 제 장래희망은 꼭 프로로 입단하는 것이며 제 롤모델은 최태형 감독입니다. 존경하는 감독님, 부모님 사랑합니다. 학강 화이팅! 학강초등학교 5학년 김정입니다. 제 포지션은 투수이고 장래희망은 메이저리그 투수가 되는 것입니다. 롤 모델은 최태형 감독님이시고 감독님, 코치님, 부모님 사랑합니다. 학강초 화이팅! 학강초 5학년 이시원입니다. 포지션은 외야수이고 장래희망은 프로로 가는 것이고 롤모델은 이정우 선수처럼 되는 것이고 감독님,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학강초 화이팅! 저는 광주학강초 4학년 최지범입니다. 포지션은 내야수이고 롤모델은 박찬호입니다. 꼭 열심히 해서 커서 감독님,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학강초 화이팅! 저는 학강초등학교 3학년 송승권입니다. 포지션은 내야수고 좋아하는 롤모델은 이정우랑 이정범입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프로 선수가 돼서 감독님과 코치님께 효도하겠습니다. 학강초등학교 화이팅! 저는 학강초등학교 3학년 김윤미입니다. 나성범 선수처럼 유명한 선수가 돼서 감독님께 효도해드리겠습니다. 학강초등학교 화이팅! 학강초 4학년 안시우입니다. 저의 포지션은 외야수이고 저의 장래희망은 프로 선수입니다. 저의 롤모델은 이정우 선수이고 감독님, 코치, 부모님 사랑합니다. 학강초 화이팅! 리아수 4학년 김준희입니다. 저의 장래희망은 메이저리그 큰 선수가 되는 것이고 롤모델은 김도현 선수입니다. 감독님, 코치, 부모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공주학교 4학년 원태민입니다. 장래희망은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고 저희 롤모델은 무키베치 선수입니다. 그리고 커서 감독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강조학강초 화이팅! 강주학과 3학년 정세준입니다. 장래 희망은 프로에 가는 것이고 롤모델은 양용수 선수이고 포지션은 3루이고 부모님, 부친님, 부모님 사랑합니다. 학과초 화이팅! 강주학과 3학년 최민재입니다. 저의 포지션은 이루수이고 저의 장래 희망은 프로에 가는 거고 저의 롤 모델은 김하성 선수입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강주학강초 화이팅! 저는 강주학강초등학교 2학년 7입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프로에 가는 거고 저의 롤 모델은 김하성 선수입니다. 강주학강초등학교 화이팅! 부모님 사랑합니다. 저는 2학년 투수 김보영입니다. 저의 롤모델은 소크라테스이고 저도 나중에 프로 가서 소크라테스처럼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찌어찌 해서 작년에 촬영했던 아이들 중에 6학년은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작년에 5학년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6학년 주전이 됐죠. 너무 영상을 오래 질질 끌고 늦게 해서 되게 아이들아 미안하고 너희들이 중학교 갔어도 그래도 절대 잊지 않는 추억이 되기 위해서 아저씨도 열심히 편집을 했다. 너희들이 다 프로에 간다고 말은 못하지만 최태형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떳떳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우리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하자. 촬영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 사랑한다 녀석들아. 최준환 선수한테 제가 영상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잘 만들었다고. 제가 감사하네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이렇게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애들이 꿈은 이루어지니까 그 꿈을 위해서 애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업도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진짜 학강초등학교 애들은 좀 더욱더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도 좋지만 일단 인성을 갖춘 학강초등학교 야구 선수로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은 일, 남을 위한 일 배려하면서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